11월 24일 최근이죠. 남양주에 보시면은 32명이나 왔어요. 32명이 모이면서 낙찰가는 다시 한 70% 정도의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아파트고 63명이나 모이면서 70%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이거 40명이 왔는데 13억짜리가 70%의 낙찰이 되더라.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에 경매하는 남자 경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유찰이 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안양에 있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는 아파트인데 와,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13억 7천만 원에 진행을 했던 물건인데 유찰이 계속되면서 지금 거의 51% 한 반값에 지금 7억에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는 거는 요즘 시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거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금리도 높아서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찰이 된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권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수 물건이어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어바인 퍼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이번 여름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침수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들이 침수됐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봤던 아파트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막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고 주차장이 막 침수되었다고 하는 이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차들이 뭐 잠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신축 아파트에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온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됐느냐? 아니면 권리상의 문제가 있느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까 안 떠안을까, 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 게 인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언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8월 17일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께서 전입을 21년 2월 25일에 했어요. 가압류가 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과 확정 그리고 배당 요구까지 다 기간 안에 다 하셨기 때문에 낙찰이 된다면은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더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 있지는 않은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돈을 받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명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수월해 보이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의 개요도 해당 사항 없고 비고란에도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낙찰자한테 인수되거나 하는 게 없는 깨끗한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7억이다. 그러면 엄청 싼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매물이 더 쌀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 한번 시장 조사를 꼼꼼하게 해봐야겠죠.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고 치시면은 지금 매물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경매 목적물의 면적이랑 동일한 면적을 알아봐야겠죠. 지금 전용 면적 84.6제곱미터인 게 지금 34평입니다. 평으로 환산을 하면은 34평 A 타입 그리고 B 타입 모든 타입을 다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매로 가장 낮은 순으로 했을 때 나와 있는 금액이 9억 7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저층이라고는 합니다. 저층이라고 하고 금매로 아마 내놓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10억대, 보통 10억에 근접해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좀 이렇게 많이들
그래프가 상승했다가 그리고 꺾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고 실수요자들이 좀 많았나 봐요. 지금 9억 7천에서 10억 정도, 11억짜리 물건도 있고 12억짜리 물건도 있는데, 보통 지금 급매로 살 수 있는 게 한 10억 선이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될 거는 호재라든지 뭐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투자에 관심 많은 여러분들이라면 이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 완화 정책의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규제가 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진작에 풀어줬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정부도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첫날 매물이 나왔던 물건들이 5천 개가 증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주인들이 팔려고 막 내놨던 물건들이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걷어들인 거죠. 아, 이거 안 팔래요? 라고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물건들이 증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서울 지역과 인접해 있는 하남 그리고 분당 이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은 다 해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뭐가 좋냐,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원래는 거주도 2년을 했어야 되는데요. 거주를 2년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보유만 2년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을 처분할 때 2년 안에 처분을 했어야 됐는데 그 기간도 비조정으로 바뀌면 3년 안에 처분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가 8%에서 1%에서 3% 일반 세율로 다시 내려오게 된 거고요.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되고 양도세 중과가 더 이상 없습니다. 1주택자는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막 대출을 해주고 서약서를 썼는데요. 요게 없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예전에 규제 지역일 때 쓰셨던 서약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궁금하시죠? 대출은 LTV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는 7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60%의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DSR 기준은 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40% 1금융권에서는 40%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50% 이내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면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경매 시장인데요. 규제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하남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최근이죠. 남양주에 보시면은 32명이 나왔어요. 5억 5천짜리 아파트가 지금 반값으로 내려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32명이 모이면서 낙찰가는 다시 한 70% 정도의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아파트고 앞에 물건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 보이지만 8억 1천만 원에 진행이 됐던 물건이 거의 다 이것도 동일하게 한 반값으로 내렸다가 63명이나 모이면서 70%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40명이 왔는데 13억짜리가 지금 6억까지 내려갔던 물건이 70%의 낙찰이 되더라. 이거는 제일 최근이네요. 29일 날 진행됐던 바로 경남 아파트라고 안양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경남 아파트가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또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느낌으로써 이 규제 지역이 풀리냐 안 풀리냐에 따라서 50명씩 60명씩 막 엄청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힘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라든지 실수요라든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규제가 풀리자마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 내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공부와 그 지역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이 용기 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안양이라는 곳을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 안양이라는 지역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죠? 뭐 안양 학원가 뭐 또 굉장히 유명하고요. 평촌 일기 신도시도 안양에 있죠. GTX C 노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지나가는데 이런 뉴스 기사라든지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GTX C 노선이라든지 음마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뉴스 기사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것들로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지 좋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걸릴지를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공부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GTX C노선 GTX C노선은 바로 여기 안양의 인덕원역이라는 곳에 정차를 하고 과천에서도 한번 정차를 하게 됩니다.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 인덕원, 그리고 의왕, 상록수까지 총 4개의 지역이 추가가 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추가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많이 얽혀 있고 많은 도시를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자기가 지나가는 역에다가 GTX C 노선을 역을 세우고 싶어서 정치적인 싸움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행열차가 아니냐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평균 속도가 한 80 정도로 되는 구간도 있을 정도로 GTX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마 아파트라고 해서 이 GTX가 재건축의 대장인 음마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음마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고 그 GTX를 뚫기 위해서 밑에 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정말 아파트가 붕괴돼서 인명피해라든지 대재난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의 의견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GTX C 노선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완공에 거의 가까워져서 한 1년에서 2년 안에는 완공이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산업이 반대가 있고 하면은 이 사업이 연기되거나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후에나마 GTX C 노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먼 미래의 이야기겠다. 안양에 빼먹을 수 없는 또 이슈, 큰 이슈가 바로 일기 신도시, 평촌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야기죠.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산과 분당은 용적률이 그래서 낮아서 사업성이 좀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평촌 같은 경우에는 200%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될 당시에 공약을 내세웠던 게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 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마스터 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정치가 연관이 돼 있어서 양측 합의가 잘 돼야만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먼 미래 이야기다 라는 거를 단순하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GTX 좋다더라, 여기 재건축 된다더라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안양인데요. 평촌역과 범계역이 이렇게 두 중심 상업지역을 지나고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인덕원역입니다. 여기에 GTX C 노선이 지금 지나갈 예정이고, GTX C 노선은 아직 멀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월곶 판교선이 지나갑니다. 분당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들이 분당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좀 편리해진다면 여기 안양도 많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월곶 판교선은 안양 운동장역을 지나서 안양역을 또 지나고 월곶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 인덕원역을 보시면은 인덕원역에서 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 동탄선이 26년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경매 목적물을 앞에 바로 역이 생기게 됩니다. 호계사거리역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저희가 표시를 해놨던 이 구간들은 바로 평촌 일기신도시가 지어진 당시에 1992년에서 199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들을 다 용적률 500%까지 상향시켜서 재건축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거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교통이 혼잡해지고 여기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용적률만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하는 말이 다 된다라고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목적물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가 평촌 어바인 퍼스트고 2021년에 완공이 돼서 3,850세대가 지금 들어서 있는데, 이 네모난 구간이 지금 더 퍼스트 샵이라고 24년에 또 304세대가 들어오죠. 이 부지는 여기가 재개발될 당시에 학교를 짓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비어놨던 자리인데요. 승인이 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시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바인 1단지, 2단지, 여기가 마지막으로 3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또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지금 재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편한 세상 하늘채 평촌 센텀 퍼스트가 2023년 11월에 들어올 예정이고 2,800세대 규모로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쪽은 평촌 트리지아 1단지, 2단지, 3단지가 2,4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인접하게 엄청 대규모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장이 펼쳐지면 전세가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가를 영향을 받으면은 당연히 여기 인근에 있는 곳도 전세가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안양교도소가 지금 있는데요. 안양교도소 같이 이렇게 비혐오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잘 따져봐야 되고, 안양교도소도 지금 이전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구치소 부분만 좀 축소를 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전이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잘 이행될까 안 될까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좋은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안양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부동산의 시세가 어떤지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지금 일반 매매로 한 8억 정도로도 금매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오고 있다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반면에 이제 파는 사람들은 10억 밑으로는 잘 팔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거래가 없어지는, 그렇다고 막 던지지는 않고
내가 살지 뭐 이런 세대들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8억의 일반 물건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전세가도 많이 알아봐야겠죠. 최근에 거래된 건 5억 5천에서 6억 사이의 때가 거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억 정도의 전세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현금 한 3억 정도 있으면은 써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신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취득세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내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를 조사하셔서 입찰에 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을 공부를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몇 명이나 들어왔고 그리고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물건을 꼭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